주제가 또 어떤 거예요? 또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성 친구 만나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기본적으로 몸에부터 마음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현실적인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마음을 봅니다. 근데 가끔 성격도 바뀌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외모만 보고 투자했다가 쪽방을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좋은 얘기 많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방송에 대한 반응 매우 뜨거운 것 같은데요. 경제브리핑이랑 유안타 증권이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런 반응이 압도적이었어요. 진짜일까요? 처음에는 저희 방송 초보 그리고 프로 이렇게 있지만 좀 걱정을 사실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뭐 신선하다, 뭐 이런 처음 봤다, 뭐 이런 반응들이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쌤은 주변의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 해주셨을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이 특히 부장사회에 다닌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또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는데 돈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약간 돈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또 상담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전 약간 공짜로 상담 받고 있어서 지금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도 출연하면 안 되겠냐 약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세 가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쌤한테 나머지 세 사람이 혼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얼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약간 팟캐스트는 보통 이제 목소리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소리로 하다가 또 이제 얼굴로 해야 되니까 그런 어색함이 있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쌤처럼 저희가 얼굴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저희도 막 방송하다가 또 라디오 하게 되면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라디오 처음 했을 때 조금 어색했어요. 아니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살 좀 빼라, 너무 살찌게 나온다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공감하는 게 살 빼긴 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 평소보다 좀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얼굴이랑 몸이랑. 아니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가끔 제가 사람들 만나면 오칠이 지 생각보다 작네요. 왜냐면 화면에서 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겸 또 이제 살 빼면은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주식 방송인데 왜 재테크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처음부터 진짜 모르는 사람 대표로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놓치면 안 되니까 스텝은 하나씩 올라가요. 하나씩. 여러분 기대하세요. 좋은 얘기 많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자, 오늘 그럼 주제가 또 어떤 거예요? 또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쌤의 맞춤형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쌤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청각이에요. 이성 친구 만나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저는 남자니까 기본적으로 몸에부터 보지 않습니까? 몸매. 네. 저는 마음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현실적인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히 마음을 봅니다. 와이프 마음을 봤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럼요. 진짜 외모 보고 마음을 본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뭐 와이프랑 결혼할 겁니다. 우리 쌤은 몸매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 중에 혹시 이상형의 몸매가 누군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데. 뭐 송혜교냐, 전지현이냐. 아니 뭐 글로벌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스타일은 저도 마음부터 봐야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다음 질문 드리기가 참 곤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이성 친구가 만약 결혼 상대방이다. 이러면 보는 게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결혼 어차피 평생 상대방과 함께 살 것이라서
안 그래도 저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 골라야죠. 맞아요. 평생 살 건데 뭐 성격이 가장 중요하지 뭐 외모는 계속적으로 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가끔 성격도 바뀌어요. 그렇긴 해요. 굉장히 좋은 맞아요. 포인트인데요. 예. 특히 아기 낳고 나면 성격이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성격이 바뀌는 건 차치하고 일단 왜 성격 이야기를 했느냐?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주식도 외모만 보고 투자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박을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의 성격이 자신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와, 저는 진짜 주식을 생각하면서 주식의 성격까지 봐야 될 줄 몰랐거든요. 아, 그게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투자자의 니즈를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서 이 투자자에게 뭐가 적합한 투자 대상인지를 알고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안전 투자만 하고 싶고 원금 손실이 싫어. 그런 사람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정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내 투자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지만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코어 위험 있잖아요. 네. 코어 위험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생각보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만 고위험 투자하는 사람들은 뭔가 돈도 많을 것 같고 뭔가 베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지만 고위험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의외예요. 그렇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처럼 의외로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지식 수준 높으신 교수님들이나 의사분들 뭐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투자 성향 나 이런 거 됐고 오를 만한 종목 찍어주세요. 그렇죠. 이런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그 애로사항이기도 한데요. 나는 안전하면서 투자 수익률 높은 거 그거면 돼. 그냥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이렇게 투자 권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유한타증권의 이런 고충 조금이라도 저희가 덜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물론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투자 성격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투자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파악해야 되느냐? 그렇지,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포털이나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면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위험 선호 수준에 따라서요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5단계? 예, 안정형, 안정 추구형, 그리고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갈수록 단어가 좀 세지죠? 이름 좀 무서운데요? 일단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직접 해보면서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 뭐 로그인부터 해야 되니까 네네. 로그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비밀번호 안 누르고 그냥 지문으로 하시죠. 같은 손톱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잘라서 뭐 지금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미리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공격 투자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공격 투자형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투자는 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좀. 그래서 보게 되면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두 번째로 해놨는데 안정형에 가까우신 분들은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 해지 목적 아니면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의 수익 실현 목적 이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묻는 게 또 월소득 현황입니다. 월소득 현황이 이제 범주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40대 전후에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 기준으로 했을 때 300에서 600 사이 이
이렇게 봤을 때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자기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전체 재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뭐 예.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뭐 땅, 뭐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중에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예. 그리고 다음 번이 고객님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건 본인한테 투자자에게 직접 묻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뭐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 상품, 뭐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대해서 구조 및 위험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일정 부분 이해함, 뭐 깊이 있게 이해함.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 지식을 좀 갖추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죠. 상당히 위험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여기 선택했어요. 아마 제가 공격 투자형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이 4번에서 맨 마지막에 대한 그 지식 수준 및 이해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투자 경험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해봤는지, 은행에 예적금만 해봤는지, 아니면 주식형 펀드를 해봤는지, 뭐 주식 혼합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이런 펀드 종류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 거래도 신용 거래도 해보고 ELW 그리고 뭐 주식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해봤기 때문에 4번, 5번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격 투자형에 가깝게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또 투자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경험이 없음 아니면 여기 나오는 국채, 통한채, 지방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은행에서 다루는 그런 금융채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 경험을 얘기했고 그 다음은 그 투자 경험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됐느냐 경험 기간들을 이제 물어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상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뭐 자연스럽게 오칠이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경험이 없다. 그렇죠. 1년, 2년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냉철하게 해야 돼요. 혹시나 3년 미만으로 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소심한 마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약간 이게 소개팅 할 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키가 150인데 키가 170이라고. 그건 너무 많이 들었다.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약간 본인의 약간 자신의 원래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약간 많이 숨기긴 한데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좀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위험 감내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나와요.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하다. 최소한의 손실만 감수할 수 있다. 뭐 일부 손실 감수할 수 있다. 근데 뭐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서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 관련된 일을 많이 하면서 뭐 일부 손실은 감내하고 수익을 쫓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체킹을 했고요. 그래서 공격 투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예정 기간이 나옵니다.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투자 예정 기간하고 그 위험 감수하는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저는 한번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2, 3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간은 길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좀 건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저는 공격 투자형이 다시 또 나왔어요. 네. 와 진짜 신기한데요. 아니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자기 성향을 알아볼 수가 있네요. 네, 뭐 재산 상황, 투자 목적, 위험 감내 수준, 그리고 투자 경험, 지식 이 정도기 때문에 이 간단한 설문지로 내 투자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너무 신기한데? 예. 왜냐면 저는 진짜 투자 생각했을 때 막 저랑 잘 맞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투자를 하고자 뭐 생각했던 게 있었나요?
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이제 은행 가면은 뭐 그런 펀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볼 때마다 고위험 그렇게 많이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 없이 막 하는 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고위험이라고 쓰여 있는 투자 상품을 보신다면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해야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되겠죠. 그냥 수익만 보고서 고수익이야. 좋아. 이거 투자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마추어도 아니고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내 자산의 손실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고스톱 칠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그러니까.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정형은 3점만 나도 스톱. 그렇죠. 저같이 이제 공격적인 사람은 못 먹어도 고. 기본이 쓰리고야. 저는 스탑. 3% 아웃도 스탑. 예, 안전하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투자자의 성향이다, 성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못 먹어도 고 같은 우리 속담도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은데요? 아유 저는 여기 8년 넘게 살았거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가나우보다 한국어를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옷은 가나 전통 의상을 입으셨어요. 아 그러면 또 가난 사람한테 그렇게 입고 가야죠. 예. 예. 한복 입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쉽게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쌤이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잠을 못 자지 않을까요? 미쳐버리죠. 미쳐버려요. 아니 200만 원이면은 가나 왕복 티켓 값이거든요. 예. 그래요? 왕복 티켓 값이 그러면 미쳐버릴 거예요. 쌤은 안정 추구형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예, 잃어버린 원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안정형이 확실합니다. 뭐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앞서서 했던 것처럼 다양한 항목들이 있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한 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투자 성향 성격이랑 실제로 조사했을 때 나오는 성향 성격이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수익에 있어서는 수익도 얻고 싶어. 하지만 나는 내 돈 손실하면 안 돼. 이런 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위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 성향이 저위험 저수익이다 라고 해도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는 가능해요. 다만 내 성향이 저위험 저수익이니 보다 더 신중하고 그리고 보다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하고 설명서를 더 꼼꼼하게 읽어봐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고, 유의사항 정도가 되겠죠.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의 결정에 따른 책임도 본인 스스로가 오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리고 내 성향 대비해서 이거는 고위험이다. 나보다 더 위험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시작해라.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투자는 가능합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안전한 상품인지 위험한 상품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위험을 나타내는 거는 변동폭이라 그래요. 주식처럼 위아래로 막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 있는 투자 대상은 위험 상품. 그래서 주식은 적극 투자형이나 공격 투자형이 적합한 그런 투자 상품이고 고위험 상품이에요. 반대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 안정형이라든지 안정 추구형이 적합한 상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다. 아니 저는 약간 설문조사처럼 이제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지. 이게 그렇게 해야 내가 뭐 중앙형인지 뭐 안전 추구형인지 알아야만 약간 그런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게 더 좋구나. 그렇죠. 더 중요한 성격 따져볼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그럼요. 투자자 본인의 성격이 맞더라도요. 투자 자금의 성격과 맞지 않으면 이거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자금 이거에 대한 성격 파악도 필요해요. 이게 또 투자 공업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자신의 성격이 고수익 고위험이라도요. 투자 자금이 그게 맞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다간 쪽박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이제 거의 길을 나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의 성격 파악이 중요한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합니다. 예,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진짜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뭘 봐야 되냐면 네. 투자 자금의 예정 기간, 네. 그리고 종류, 네. 그리고 규모. 규모.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우선 거꾸로 살펴볼게요. 네. 자금의 규모. 네. 이게 클수록 유리할까요? 아니면 작을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왜요? 아니 짧은 시간에 내가 투자한 만큼 이제 돈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요.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이 이유는요. 나중에 저희가 주식 실제로 거래할 때 네.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보통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뉴스를 보면 큰 손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큰 손이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그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큰 손이란 게 주식 규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 큰 손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신의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네. 외상 있죠. 외상이란 좋은 제도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식에서는요, 미수 거래라고 해요. 이 미수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가랭이 찢어지면 아플 텐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라서 아마 모르시는 것 잘 같은데요. 모르는데 그래도 상상에 가요. 예, 느낌 알죠? 그렇죠. 상상에 가요. 진짜 아플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금전적인 타격은 누구에게나 가장 충격적이고 겪기 싫은 그런 경험이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억을 가진 사람이 10% 수익이 나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 10%? 10억인데? 1,000원이겠죠. 아, 1억이죠. 1억이죠. 아, 1억 맞아요. 10억이니까 10%니까 1억이에요. 반면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 수익 나면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 예,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투자를 해서 똑같이 수익률이 10%인데 네. 누구는 1억이고 누구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과연 10만 원을 수익 낸 사람은 만족을 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규모가 작은 사람은 오히려 더 무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자금 규모가 큰 사람들은 중장기 투자를 해서 1년 안에 1억이 생겼다. 이만큼만 해도 뭐 만족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금 규모가 큰 사람이 조금 더 위험 감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식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거 있죠? 자금의 종류. 네. 투자 자금이 여유 자금인지 아니면 급하게 써야 할 돈인지 이거를 구분하고 주식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몇 달 뒤에 전세금으로 줘야 될 돈 그냥 주식에 다 몰빵했다가 이게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투자하는 게 좋지요. 그렇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기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쌤이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할까요? 길수록 유리할까요? 아니 근데 빨리 넣고 빼려면 이제 작은 시간이 괜찮겠는데 아까 안 된다고 하니까 더 긴 시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길수록 유리하다고 해요. 진짜 주식 초보 딱지 금방 떼실 것 같아요. 쌤의 이야기처럼 주식 투자는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한다는 투자를 이르는 말이 있어요. 가치 투자.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런 내재 가치를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대박 내겠다. 이랬다가는 큰 난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경계하는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슨 표현이요?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시는 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오마이 현? 오마의 현인. 오마이 현이? 예, 똑똑한 사람. 아저씨. 아, 그렇죠. 버페트? 맞아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요. 자기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이메일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네. 그 투자자들이
아우 워렌 버핏은 자주 이렇게 주식 거래도 안 하고 투자 수익률을 많이 안 올려줘요 이렇게 항의하니까 이런 투자자들한테 뭔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를 9 임신시킨다고 해도 자식을 한 달 만에 낳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얘기인데요? 똑똑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거 여성분들이 들으면 되게 화날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현실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이제 어차피 1년 그려야 되잖아요. 아기 나올 때까지. 맞습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좋은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를 통해서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단숨에 걸음마를 뛴 아이에게 바로 점프를 해라 아니면 뛰어라 뭐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가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그런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보다는 성격 그리고 마음을 보고 결혼 상대방을 고르듯이 주식도 화려한 기업의 실적 이런 거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 이걸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약간 회사 내재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장기 기간을 더 유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아까 얘기 드렸던 버핏이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버핏은요. 수십 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요. 무려 22%. 와 진짜 연평균 22%면 진짜 누적이 얼마나 텐데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죠. 돈 많은 아저씨인데. 그리고 이런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이론이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이론이에요? 쌤은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저 시간 없어서 강아지 잘 안 키워요. 근데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서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엄청 많이 있죠.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강아지랑 투자 무슨 상황이 있어요? 이게 재미난 이론인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산책론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산책론이요? 예, 이 산책론이 뭐냐면요. 강아지랑 같이 산책할 때 이 네.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재미난 상황이 보이죠. 그렇죠. 강아지가 산책하는 건지 주인이 산책하는 건지 이거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렇죠. 강아지 혼자서 막 뛰어가는 경우. 네. 그리고 주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안 쫓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강아지랑 주인은 집에 갈 때는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주가도 기업의 내재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목줄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목줄을 메고 있는 거죠. 빨리 뛰면 야 이리 와라. 그래서 산책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멋진 말인데 또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내재 가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거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큰 손해는 보지 않고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너무 꼼꼼하게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또 그 개 얘기도 하니까 쑥쑥 들어오네요. 개.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반대로 이걸 모르고 그냥 개를 풀어놔 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겠죠. 개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와 둘이 하자게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개판 돼버린다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주식이 자본주의의 쌀이라는 말이 맞네요. 저번에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쌀. 쌀. 예, 쌀이 내적 가치, 우리 몸을 살찌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재 개그인데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되는 말만 합니다. 아하. 뭐 저희 유한타증권도 추구하는 게 가치 투자고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 가치랑도 너무나 잘 맞아서 저는 오늘 너무 흐뭇하네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 저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투자 유형의 성격이나 그런 거를 아무 파악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통해 제가 뭐 안전 추구형인지 약간 그런 거를 다 어차피 그 직접 다 할 수 있잖아요. 설문조사처럼. 그렇죠. 그런 저희 수준 맞춰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 시간 통해서. 여자친구 성격만 따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걱정할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촉촉해. 잘 들었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매력 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 또 투자하는 게 약간 그 좋아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그런 과정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한타가 듀오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나의 이나영을 찾아야겠네요. 오늘도 차별화된 주식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도 더욱 놀랄만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과 응원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SNS에서 좋아요 팍팍 눌러 주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는 만나요. 서와 주식 처음이지. 어이 수고.